대구는 인구 250만 대도시에 걸맞게 지역과 관련한 지명의 수가 많습니다. 지명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나타내는 상징적 언어인데요. 지역 문화와 환경에 관한 실체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구의 다양한 지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구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동, 그 중에서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고유 명칭인 법정동을 중심으로 그 동명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명의 유래는 대구 지명유래총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등 여러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입니다. 중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법정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무려 57개의 법정동이 중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쓰여왔던 고유 지명을 명칭으로 하는 법정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구가 과거로부터 대구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구는 1601년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행정과 산업, 군무를 통괄함으로써 현재의 대구로 이어지는 근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산동입니다. 계산동의 계산은 개수나무가 있는 산으로서 현재의 동산병원이 들어선 동산을 의미합니다. 개수나무가 많은 동산 주위에 형성된 동네가 계산동인데요. 계산성당 주변에 과거 뽕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 주위를 뽕나무골목이라 불렀습니다. 계산동에는 항일민족 시인 이상화 고택,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 고택,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공평동입니다. 공평동은 예전에 대구지방법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법원에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한다는 뜻으로 공평동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에 대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평동에는 대구 도심의 대표적 공원인 228 기념 중앙공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교동입니다. 교동은 과거 이 지역에 대구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 한 데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대구 향교는 지금은 남산동에 있지만 원래 현재의 교동시장 인근에 있었습니다. 교동에는 교동시장과 교동전자골목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 남산동입니다. 남산동의 지명 유래는 남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남산은 경상감영 남쪽의 아미산을 의미합니다. 남산동에는 천주교 성지인 관덕정 순교기념관과 동아사 포교당인 보현사가 있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캠퍼스를 비롯하여 성모당과 수녀원 등 거대한 가톨릭타운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국립지방교육기관이었던 대구향교와 한강 이남 최대 인쇄골목으로 유명한 남산동 인쇄골목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과 자동차 부품업소가 집적화되어 있는 자동차 부속골목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남성동입니다. 남성동은 대구 업성의 남쪽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동성로는 대구 업성의 동쪽을, 서성로는 서쪽을, 남성로는 남쪽을, 북성로는 북쪽을 흘러 탄생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령시인 대구 양령시와 일제강점기 독립군 지도자들의 본거지 역할을 한 교남 YMCA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일동입니다. 남일동은 대구 업성안 남쪽에 있는 첫 번째 마을이라 하여 남일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일동에는 한 번 들었으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긴 골목인 진골목이 있고요. 화교거리로 유명한 종로가 있습니다. 진골목과 종로는 대구 출신 소설가 김원일의 소설 마당 깊은 집의 배경지이기도 합니다. 남일동 진골목 안에는 건대기 대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대구 최초의 2층 양옥집인 정서학과 병원 건물과 옛날 운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오래된 다방인 미도다방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성동입니다. 삼국사기에 261년 달성토성을 축성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달성동은 그 달성토성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달성동에는 옛날 경상감영의 정문인 관풍루와 동학교조 최재우 동상이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비인 이상화 시비와 역시 한국 최초의 어린이 헌장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봉동입니다. 대명동과 봉덕동 두 동의 일부를 합쳐 동이 형성되었는데요. 대명과 봉덕의 머리글자를 따서 대봉동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봉동에는 가객 김광석을 테마로 한 벽화거리인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과 방천시장, 대구시 기념물인 건들바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동입니다. 대신동은 서문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천왕당 못을 메우고 대구의 큰 장인 서문시장이 옮겨온 후 주변에 새로운 동네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큰 장에서 큰 대를 쓰고 새로 생긴 동네라 해서 신을 따서 대신동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신동에는 전통 특화 상업거리인 대신동 양말골목과 미싱골목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시 중구의 법정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안동입니다. 마을에 있는 사찰인 대안사에서 동네 이름을 따서 대안동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대안동에는 대안성당과 대안천리교 대구교회, 대구제일성결교회 등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요. 수제화 골목의 역사와 장인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향촌 수제화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덕산동입니다. 덕산동의 지명 유래는 아미산에 있는 관덕당의 이름인 덕자와 아미산의 산자를 따와 덕산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연극계 선구자인 홍해성이 덕산동 출신입니다. 전문 떡집으로 유명한 연매시장 떡전골목과 지하철 바늘땅역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어서 도원동입니다. 도원동은 중국 시인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인근 수창공원 등지와 경계를 이루는 도원동은 도심 재개발의 영향으로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문동입니다. 조선시대 대구업성의 동문인 진동문 인근에 위치한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옛 동화백화점이 동문동에 있었고요. 드로잉 카페인 성수미술관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산동입니다. 동산의 명칭은 달성공원의 동쪽 산이라서 동산이라 불렸는데요. 동네 이름도 동산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동산동이 되었습니다. 계산성당에서 개성학교와 서문시장을 통하는 고개에 90계단인 대구 3.1 만세운동길이 있고요. 선교사 스위츠주택과 챔리스주택, 벌레어주택 등이 각각 선교박물관과 의료박물관, 교육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되면서 동산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의 대표적 쇼핑거리 동성로입니다. 동성로는 과거 대구 업성의 동쪽 성벽을 헐고 생겨난 도로입니다. 동성로는 옛 중앙파출소에서 옛 대구백화점, CGV 한일극장 등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이곳은 대구의 중심 번화가이기도 합니다. 도심 최고의 보행 구간인 동성로에는 패션과 유행의 거리인 야시골목과 늑대골목, 로데오 거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동입니다. 대구업성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력동자에 사람들이 어질다고 하여 어질인자를 써서 동인동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인동에는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국민운동으로 평가받는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과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등이 입지해 있고요. 유명한 음식 골목인 동인찜갈비 골목과 대구시청 동인청사, 중구청 등의 대표적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동일동입니다. 동일동은 대구업성 동문인 진동문 밖의 첫 마을이라는 데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북쪽은 국채보상로와 이어지고요. 동쪽은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이 통과합니다. 이어서 문화동입니다. 문화동 유래는 대구역과 대구 중심인 중앙대로에 인접하여 새로운 문화 유입이 빨라 생겨난 지명으로 전해집니다. 문화동에는 국수와 돼지 수육으로 유명한 국수골목이 있고요. 문화동이라는 지명에 걸맞게 영화관과 호텔 등 도심 업무지구 관련 시설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음은 봉산동입니다. 현재 제일중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산은 예로부터 봉황이 앉은 산이라 해서 봉산이라 했습니다. 이 이름을 따서 봉산동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봉산에는 거북바위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기산으로도 불렸고요. 지금도 제일중학교 교정에는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봉산동에는 대구의 인사동거리라 불리는 봉산문화거리와 봉산문화회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북내동입니다. 대구업성 북문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북내동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북성로와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종로초등학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성로입니다. 북성로는 대구업성의 북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생긴 대구 최초의 신장로입니다. 북성로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은 적산가옥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는 최대 공구골목인 북성로 공구골목과 북성로 연탄 불고기 골목 등이 있고요. 쌀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북성로 공구박물관과 기술예술융합연구소인
모룩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사일동입니다. 사일동의 지명 유래는 이 지역에 활을 쏘는 사정이 있어서 사일동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일동은 도심지 상권에 해당해 카페와 음식점 등 다양한 가게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덕동입니다. 삼덕동은 천덕과 지덕, 인덕을 합하여 세 가지 덕이 있는 동네라 하여 삼덕동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삼덕동에는 일제강점기 항일저항 시인 이육사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애국지사들이 복역한 대구 형무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 삼덕동 벽화마을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시 중구의 법정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덕동입니다. 상덕동 동명은 마을에 있던 상덕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상덕동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정동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동입니다. 한국의 모든 법정동을 통틀어 가장 면적이 작다는 뜻인데요. 상덕동의 면적은 2971제곱미터인데요. 한 동이 900평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요. 축구장 크기가 약 7000제곱미터이니까 축구장의 절반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덕동을 한 바퀴 걸어서 도는데 2, 3분 정도면 충분할 정도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상덕동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4세대이고 주민수는 6명입니다. 다음 서문로입니다. 지명은 대구업성의 서문에서 유래합니다. 일제 때 한국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백화점인 무영당 건물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무영당 백화점은 철거 직전에 있던 건물을 대구시가 매입하여 문화적 도시 재생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성로입니다. 서성로는 대구업성의 서쪽을 흘러 탄생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서성로는 서성로 1가와 서성로 2가로 이루어지는데요. 명물거리인 돼지골목과 깡통골목, 타월거리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입니다. 목숨 숫자를 사용하여 동명을 정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수동에는 약전골목과 인접한 관계로 한의학 관련 업체가 많고요. 한강 이남 유일의 독립영화 전용관인 5호 극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수창동입니다. 수창동 지명은 1946년 광복 후 수창초등학교로부터 수창을 따온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수창동에는 과거 연초 제주창으로 쓰이던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대구예술발전소와 청년복합문화공간인 수창청춘맨션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동입니다. 완전동에는 과거에 돗자리를 짜는 완골밭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 완골 완자와 밭전자를 써서 완전이라 한 것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완전동은 교동전자거리와 인접하고 있어 전기와 전자 관련 가게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덕동입니다. 지명 유래는 마을에 긴 언덕이 있는데 그 지형이 용의 모습 같다 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용덕동에는 특화거리, 교동 귀금속거리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교동입니다. 인교동은 동네를 흐르는 달서천에 징검다리, 즉 인교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고택과 삼성상해 터가 입지해 있고요. 인교동에는 오토바이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전문 골목인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이 있습니다. 다음 장간동입니다. 장간동 인근 지역에 대구의 유명 골목인 진골목이 있는데 진골목의 뜻을 따와 길게 대를 이어간다는 뜻에서 장간동으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장간동에는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어서 전동입니다. 이 지역은 경상감령 앞에 있는 마을이라 앞전자를 써서 전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전동에는 1940년대부터 시작한 대구의 명물 따로국밥집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종로입니다. 과거 대구 업성의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는 종각이 있었는데 종각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종로라고 명명했습니다. 종로에는 대구 화교협회와 대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어서 태평로입니다. 대구의 중심지를 지나는 도로로 해방 이후 대구의 태평성대와 같은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태평로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태평로에는 대구역과 번개시장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태평로에는 과거 대구 시민회관이었다가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변신한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포정동입니다. 과거 관찰사가 업무를 처리하던 관청인 경상감영의 선화당 정문 이름이 포정문인데요. 포정문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에서 포정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상감영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 내에 보물 2152호인 경상감영 선화당과 징청각 등이 있습니다. 포정동에는 대구 근대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구 근대역사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향촌동입니다. 이 지역은 광복 후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한 곳이라 하여 향촌동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향촌동은 대구의 원도심으로 과거에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향촌동에는 100% 가죽 수제화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모여있는 명물 골목인 수제화 골목이 있고요. 지역 문인들의 발자취를 오롯이 담은 대구문학관과 대구 구도심의 흔적을 기억하는 향촌문화관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관한 실체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구의 다양한 지명 중에서도 동명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동명유래입니다. 동명유래는 대구 지명유래 총남과 향토사 교육연구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등을 참고했습니다. 대구에는 전체 195개의 법정동이 있는데요. 그중 동구는 두 번째로 많은 45개의 법정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동수전투와 관련한 유래담을 주요 모티프로 삼는 동명이 많습니다. 또한 동구 지역은 팔공산 일대에 유서 깊은 사찰과 역사 유적지들이 많아서 문화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각산동입니다. 원래 각산동 지역에는 쇠뿔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었는데요. 쇠뿔에서 뿔각자와 바위에서 산의 이름을 따서 각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각산동에는 과학계열 특목고인 대구 일과학고등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금사동입니다. 금사동은 인근에 흐르는 금호강에 의해 곳곳에 비단 같은 고운 모래가 많이 쌓이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비단 금자와 모래 사자를 써서 금사라 불렀다고 합니다. 금사로 불리어지다가 금사로 변천되었는데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인 동촌역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어서 괴전동입니다. 이 지역에는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괴목이 많아서 괴목 괴자와 밭전자를 써서 괴전동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심지역이 괴전동에 해당되고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이 입지해 있습니다. 안심이란 지명은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공산 동수전투에서 견훤에게 크게 패한 뒤 피신해 도망을 가던 왕건이 이곳에 이르렀어야 적의 추격을 따돌려 마음이 안심되었다는 데서 유래해서 안심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금강동입니다. 금강동은 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금호강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는데요. 안심창조밸리와 문화휴식 공간으로 변신한 금강역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내동입니다. 이 마을은 미대동 속 안골짜기에 위치해서 안내자와 동네동자를 써서 내동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내곡동입니다. 이 지역은 깊은 골짜기 안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안내자와 골짜기 곡자를 써서 내곡동으로 불렸습니다. 팔공산 초래봉과 대구시 기념물 제8호인 내곡 모감주나무 군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성동입니다. 능성이란 지명은 이 마을의 지세가 성곽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갓바위 집단시설지구의 동쪽이 능성동에 해당되고요.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입니다. 대촌과 임천동에서 한 글자씩 따서 대림동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림동에는 유명한 반야월 연꽃단지와 금호강 안심습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곡동입니다. 덕곡동은 도덕산 아래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입니다. 덕곡동에는 왕건이 견훤에 패하여 후퇴하다 쉬어갔다고 전해지는 고개인 대왕제와 전통산업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동입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효심 깊었던 서시립이라는 분을 기려 나라에서 마을 이름을 도리동이라 하사했다고 합니다. 도동은 바로 그 도리동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도동에는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1호인 도동 척백수림이 있고요.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서 싸웠던 산성인 용암산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학동입니다. 도학동은
도장동과 학이 많아 붙여진 학동에서 한 글자씩 따서 도학동이라 하였습니다. 도학동에는 천년고찰 팔공산 동화사와 북지장사, 대구 방자유기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동입니다. 마을이 팔공산 초래봉의 동쪽 골짜기 안에 위치하여 동래동이라 불려졌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허브인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한국교육학습정보원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동입니다. 반야월 초등학교 인근에 못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못의 동쪽을 동호동, 서쪽을 서호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동호동에는 대구 안심교와 지하철 반야월역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구의 법정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둔산동입니다. 둔산동은 조선시대에 군대가 진을 친 주둔지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둔산동에는 대구 지방에 있는 조선시대 주택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백불암고택과 전통마을인 옥골마을이 있습니다. 다음 매여동입니다. 이 지역은 주위의 산이 오목하고 매화나무 꽃처럼 희다고 해서 매화 매자와 나물 여자를 따서 매여동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매여동에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3층 석탑이 나왔으며 경북대학교 대구학술림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대동입니다. 미대동은 과거 조선시대부터 미대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여 여기에서 따온 것인데요. 미대동은 1919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동네 뒷산인 여봉산에 올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지역입니다. 미대동에는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구암 팜스테이 마을이 있습니다. 다음 방촌동입니다. 이 지역은 물이 많고 땅도 기름져서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꽃다울 방자와 마을촌자를 써서 방촌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백안동입니다. 이 마을에 있는 100호 이상의 거주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일백백자와 편안할 안자를 써서 백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백안동에는 공산중학교와 공산 119 안전센터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동입니다. 복무동은 뒷산 모양이 봉황이 춤추는 형색을 하고 있다 한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복무동에는 미래형 복합 신도시인 이시아폴리스와 섬유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인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가 있고요. 고려 태조 왕건이 홀로 앉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독좌암과 일제강점기 동굴 진지인 20여 기가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입니다. 마을 지형이 마치 가마솥처럼 생겼다 하여 가마부자를 써서 부동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부동에는 부동지, 월천지, 소동지 등과 같은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동입니다. 불로동 지명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후삼국 시대 때 고려 왕건과 관련한 지명 유래담이 있습니다. 왕건이 견훤에게 참패를 당하고 도망가면서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 마을에는 노인과 부녀자 등은 모두 피난 가고 어린 아이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불로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로동에는 오일장으로 유명한 불로 전통시장과 불로 화훼단지가 있고요. 5세기 무렵 삼국시대에 조성된 불로동 고분군과 파군제 삼거리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어서 사복동입니다. 이 지역은 복을 받은 동네라 해서 사복동이라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상매동입니다. 상매동은 상률동과 매여동을 병합할 때 한 글자씩 따서 상매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상매동에는 송호지와 상매지 등의 저수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서호동입니다. 반야월 초등학교 인근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의 서쪽을 서호동, 동쪽을 동호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서호동에는 반야월 성당과 반야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동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정자와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마을 이름도 소나무 송자와 정자 정을 따서 송정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숙천동입니다. 숙천동 마을은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다고 한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물이 맑고 차고 마르는 때가 없는 샘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현재 숙천초등학교에 맑은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동입니다. 신기동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마을 이름을 새터라고 불렀다가 이후 한자식으로 새로울 신자와 터 기자를 써서 신기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기동에는 5일장이 열리는 반야월 종합시장과 반야월 간이역 등이 있습니다. 반야월 지명은 고려 왕건과 관련한 지명 유래담을 주요 모티프로 삼고 있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견훤에게 패했던 고려 왕건이 쫓기던 중 이 지역을 지나갈 때는 반야, 즉 한밤중이었고 중천에 달이 떠 있어서 반야월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무동입니다. 신무동의 지명은 신기동과 무산동에서 한자씩 따온 것입니다. 신무동에는 신라 선덕여왕이 창건한 부인사와 팔공산 동아시설지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서동입니다. 동래동의 서쪽에 새로 생긴 마을로 신촌곡과 서곡에서 한 글자씩 따서 신서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신서혁신도시로 불릴 만큼 신서동은 대구 혁신도시 중에서도 핵심적인 곳인데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내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대거 입지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구의 법정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암동입니다. 신천 아래 바위가 많은 곳에 들어선 마을이라 하여 신암동이라 불렸습니다. 신암동에는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가 있고요.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전용 묘역인 국립신암선열공원과 228 기념학생도서관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동입니다. 신용동은 팔공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인데요. 신령스러운 용이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용지라는 못이 있다고 한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신용동에 있는 용진마을은 복사꽃이 많이 피는 마을로 유명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동입니다. 신천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신천동으로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신천동에는 대구 도심의 젖줄인 신천과 대구시외교통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신평동입니다. 이 지역은 신덕리의 신과 평리의 평자를 조합해서 신평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신평동에는 조일고등학교와 신덕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계동입니다. 아홉 정성이 났다는 구용리의 용자와 인근 하천에서 금이 났다는 금계리의 계자를 합하여 용계동으로 칭하였다고 합니다. 용계동에는 정동고등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용수동입니다. 이 지역은 용천동의 용과 수대동의 숫자를 조합해서 용수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용수동에는 팔공산 케이블카,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등 문화여가시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어서 유람동입니다. 이 마을은 밤나무가 많은 유라리와 9개의 큰 바위가 있는 구암리에서 한 글자씩 따서 유람동이라 동명을 정하였습니다. 과거 안심연료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 문화, 상업 기능을 갖춘 주거벨트를 지향하는 안심 뉴타운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라동입니다. 이 지역은 밤나무 아래에 산다고 할 정도로 밤나무가 많아서 밤나무 율자와 아래 하자를 써서 유라동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라동에는 동대구 IC가 입지하고요.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된 유라도시 첨단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석동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넓은 들판 곳곳에 선돌 10여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선돌이 서 있었던 마을이라는 뜻에서 입석동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입석동에는 폐선이 된 철로변 일대를 벽화마을로 조성한 옹기종기 행복마을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동입니다. 자연불악인 중리동과 대거동의 첫 글자를 합하여 중대동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중대동에는 조선 영조 임금과 관계되는 설화가 전해지는 파괴사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묘동입니다. 지묘동 지명은 고려 왕건과 관련한 지명 유래담을 주요 모티프로 삼고 있습니다. 팔공산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견훤에게 패하여 곤경에 처했을 때 신순겸 등이 지혜롭고 묘한 지략으로 왕건을 탈출시켰는데요. 왕건은 신순겸이 전사했던 장소에 그 충성을 기리기 위해 지묘사를 세웠습니다. 지묘동이라는 지명은 지묘사가 있던 동네에서 유래했는데요. 지묘동에는 신순겸 장군 유적지와 왕건이 올랐다는 왕산이 있습니다. 다음 지저동입니다. 지저동은 산 밑에 위치했다는 마을 특성 때문에 지저동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저동에는 대구국제공항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어서 진인동입니다. 진인동은
진정동과 인산동의 첫자를 합하여 진인동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진인동에는 추모공원으로 잘 알려진 팔공산 도림사가 있고요. 갓바위로 올라가는 지점에 있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밀집한 곳인 갓바위 집단 시설지구의 서쪽이 진인동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평광동입니다. 이곳은 평평한 마을인 평리와 넓은 들판인 광리로 불리던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첫 글자를 따서 평광동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평광동은 대구 사과의 명맥을 잇는 사과마을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홍옥사과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광동에는 8.15 광복을 기념해서 1945년 9월에 심은 광복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광복기념 소나무입니다. 다음은 효목동입니다. 효목동 이름은 조선시대 숙종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숙종임금이 이곳이 효성이 지극하고 화목한 곳이라고 하면서 효목이라 하여 효목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목동에는 동촌 유원지와 해맞이 공원 등이 있고요. 전국 최초로 기상기후를 전문으로 하는 과학관인 국립대구기상과학관과 홍의장군 곽재우를 비롯한 호국 영령을 기리는 망우당 공원이 입지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관한 실체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구의 다양한 지명 중에서도 동명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동명유래입니다. 서구는 현재 9개의 법정동과 17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9개의 법정동을 중심으로 동명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당동입니다. 과거 내당동 마을 앞쪽 산 아래 오래된 소나무 3그루가 서 있었는데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당산목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당산목이란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 제사를 지내주는 나무를 말하는데요. 이 당산나무를 기준으로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한 데서 내당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당동에는 대구 신미로 유명한 무침회, 반곡의 무침회 골목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비산동입니다. 비산동은 날비자와 외산자를 쓰는데요.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날매가 됩니다. 대구 서구 향토사에 따르면 비산동이란 이름은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오다 어느 빨래하던 여인의 비명소리에 놀라 떨어져서 산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매라 불렀고 그것이 오늘의 비산동이 된 것이라 전해집니다. 비산동은 많은 유물이 발견된 곳인데요. 그중 철기시대 유물인 국보 비산동 출토 동기류가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비산동에는 대성초등학교 벽면에 약 60m 길이의 BTS 벽화거리가 조성되어 있고요. 예쁜 골목 정원으로 유명한 달성 토성마을과 서부 오미가미 거리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동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염색산단인 대구 염색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다음 상리동입니다. 이 마을은 와룡산 가르뱅이 마을의 위쪽에 있다고 상리동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상리동의 대표적인 자연불화계는 가르뱅이, 세방골 등이 있고요. 상리동에는 개성고등학교와 서대구 IC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 다음 중리동입니다. 중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리동과 평리동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중리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중리동에는 의류 패션 명물 거리인 퀸스로드와 그린웨이 장미원 등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인 꼼지락 발전소와 중리동 곱창마을 등이 있습니다. 다음 평리동입니다. 평리동은 비교적 넓은 들, 즉 평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평리동에는 서구청과 시립서부도서관, 당산목공원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동입니다. 옛날에 이 지역에 배나무가 많이 자라는 고개가 있어서 배리자와 고개 현자를 합쳐 이현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현동에는 서구 지역 문화의 거점 공간인 서구문화회관과 대구 서부권의 관문철도인 서대구역이 있고요. 인사하는 사람 그리팅맨이 있는 이현공원과 서구 어린이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 원대동입니다. 신라시대 화랑도들이 심신단련을 위하여 전국 명소를 찾아다닐 때 이들의 숙소로 만든 곳을 원 또는 노원이라고 했는데요. 옛날 이곳에 큰 대노원이 있었던 터라 하여 원대동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대동에는 원대 가구 명물거리와 클래식 전용관인 비원 뮤지컬 등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관한 실체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구의 다양한 지명 중에서도 동명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동명 유래입니다. 남구는 현재 3개의 법정동과 13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남구는 13개의 행정동을 중심으로 동명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명동입니다. 대명동의 유래는 임진왜란 때에 참전했다가 조선에 기화한 명나라 장군이자 풍수지리 전문가인 두사충의 일화에서 유래하는데요. 두사충은 임진왜란 때 수군을 지휘하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도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두사충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을 때 직접 그 무덤에 틀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당나라 시성 두보의 후손인 두사충은 풍수지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작전 참모장이었는데요. 두사충이 조선에 기화한 후 정착한 곳은 바로 대구였습니다. 그러나 머나먼 타국 땅에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매우 그리워했는데요. 두사충은 앞산 밑에 거처를 정하고 대명단을 세웠습니다. 대명단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대명동이라 불리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명동은 대구에서 행정동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인데요. 대명 1동에서 6동, 대명 9동에서 11동까지 무려 9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먼저 대명 1동입니다. 대명 1동은 앞산 내거리와 안지랑 내거리 일대에 걸쳐 있는데요. 남구 평생학습관과 대명 어울림도서관, 그리고 오래된 고층 아파트인 동신전보맨션 등이 대명 1동에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대명 2동입니다. 대명 2동은 예술인재를 배출하는 경북예술고등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 등이 입지해 있는 곳입니다. 외국인 학교가 있는 미8군 캠프 조지가 대명 2동에 있는데요. 캠프 조지는 한국전쟁 중 전사한 명예훈장 수여자인 찰리 조지 일병을 기리고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명 3동입니다. 대명 3동에는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와 대구대학교 대명 캠퍼스, 그리고 대명시장과 대덕시장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대명 4동입니다. 대명 4동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과 성당시장 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명 5동입니다. 대명 5동에는 영남대학교 병원과 대구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명 6동입니다. 대명 6동에는 앞산 순환로를 따라 앞산 맞둘레길과 앞산 해넘이 전망대 등이 입지해 있고요. 앞산 정상과 왕건이 피실했던 왕굴 등이 대명 6동에 해당됩니다. 다음 대명 9동입니다. 대명 9동에는 대구 남부지역의 최대 휴양지인 앞산공원과 남구 문화예술 중심지인 대덕문화전당이 있고요.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대구의 대표적인 음식 테마거리인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 10동입니다. 대명 10동은 두리봉 내거리 인근의 횟집촌인 바다맛길 등이 입지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대명 11동입니다. 대명 11동에는 대구광역시 남서부의 관문이자 경남 및 호남권 지역으로 많이 운행하는 서부정류장이 있고요. 또한 서부정류장 옆에 규모가 큰 재래시장인 관문시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봉덕동입니다. 봉덕동은 봉산동과 덕산동이 합쳐지면서 앞자 한자씩 차용하여 봉덕동이 되었습니다. 봉덕동은 1동에서 3동까지 있는데요. 먼저 봉덕 1동입니다. 봉덕 1동에는 남구 행정의 중심인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있으며 큰 규모의 시장인 봉덕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봉덕 2동입니다. 봉덕 2동은 공룡공원과 메타세콰이어 길 등이 있는 지역이며 앞산 순환로가 이곳을 기점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봉덕 3동입니다. 봉덕 3동에는 우봉 아트홀과 경일여중고, 협성경복중학교 등이 있고요.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워크가 대명 5동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동입니다. 이천동은 옛날에 배나무가 많았고 그 밑에 맑은 샘물이 솟았다고 합니다. 배나무 밭에 있는 샘이란 뜻에서 마을 이름이 이천동으로 유래되었습니다. 이천동에는 각종 골동품과 고가구 등을 거래하는 서울 인사동과 비슷한 공간인 이천동 고미술거리와 미8군 캠프헬리가 주둔하고 있고요. 대구 최초 수도시설인 대봉배수지와 도심 속 사찰인 서봉사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관한 실체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구의 다양한 지명 중에서도 동명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동명 유래입니다. 북구는 현재 3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법정동을 중심으로 동명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단동입니다. 이 지역에는 사만시대에 축성된 금단 토성이 있어 금단동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금단동에는 현재 대구에 소재하는 정자 중
건립연대가 제일 빠른 정자인 압로정이 있고요. 지덕체를 겸비한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인 북구청소년회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고성동입니다. 대구 읍지에 따르면 예전 조선시대 이 지역에 흙으로 쌓은 대구 읍성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옛 성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옛 고자와 성자를 따서 고성동이라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성동에는 옛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이었던 대구 사회인 야구장과 고성성당이 있고요. 대구의 대표적 스포츠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과 축구 전용 경기장인 DGB 대구은행 파크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동입니다. 과거 이 마을에 관음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데에서 유래하여 관음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관음동에는 북구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인 어울아트센터와 떡볶이 박물관인 신전뮤지엄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구암동입니다. 구암동은 함지산 숲속에 비둘기들이 모여들어 주변 바위를 하얗게 만들었다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비둘기 구자와 바위 암자를 합하여 구암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암동에는 대구 지역 고분군 가운데 규모가 매우 큰 구암동 고분군이 있고요. 대표적인 녹색 쉼터인 우남지 수변공원과 함지공원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구동입니다. 구구동이라는 이름은 나라의 살림을 풍요롭게 했다는 뜻을 담은 한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구구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대구광역시 기념물로 약 400년 된 구구동 탱자나무와 약 500년 된 구구동 너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호동입니다. 금호강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금호동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금호동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사격장이자 복합 레저 스포츠 공간인 대구국제사격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곡동입니다. 노곡동은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에서 딴 것입니다. 공자의 부락이라는 의미로 노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노곡동에는 유채꽃 단지로 유명한 하중도인 금호꽃섬과 함지산 중턱에 삼국시대 산성인 팔거산성이 있습니다. 다음 노원동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원대동의 일부였습니다. 노곡동의 노자와 원대동의 원자를 따서 노원동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노원동과 침산동 일대에 걸쳐 대구 안경산업특구가 조성되어 있고요. 국내 유일의 로봇기술 지원 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대구 지역 여성의 복지 정진을 위한 대구 여성회관 등이 노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동입니다. 대현동이라는 지명은 크게 배운 현인 선비들이 많이 배출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1975년 북구 대현동이 신규 개설될 때 인근 경북대학교의 큰 대자와 현명한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현자를 합쳐 대현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현동에는 대현도서관과 동대구시장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도남동입니다. 이 지역은 도덕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라 해서 도남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도남동에는 유학자가 많이 살았다는 도덕산과 도남지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의 동명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동변동입니다. 동하천을 경계로 마을이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변동이라고 합니다. 동하천 서쪽에 있는 마을은 서변동입니다. 동하천은 팔공산에서 무태지역을 통과하여 금호강으로 흘러가는 천을 말합니다. 다음 동천동입니다. 동천동은 팔거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칠곡 출신의 소설가 이태원을 기리는 문화예술 거리인 이태원길과 지하철 동천역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동호동입니다. 동호동은 서리지 호수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생긴 지명입니다. 동호동에는 체육 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대구체육고등학교와 서리지 생태공원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천동입니다. 이 지역에 원래 매남마을이 있었고요. 또 팔거천 주위에 소나무가 울창해서 송천마을이라고 불렸는데요. 매남마을의 매자와 송천마을의 천자를 따서 매천동이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매천동에는 수령 800년 이상 된 보호수인 매천동 은행나무와 매양서원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복현동입니다. 복현동은 조선시대 영조 임금을 향해 엎드려 현모한다는 뜻으로 엎드릴 복자와 현모할 현자를 써서 복현동으로 명명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초기 국가 시대에 축조된 금단동 토성과 영진전문대학교 등이 있고요. 경북대학교 시설 중 중앙도서관 신관과 의학교육센터 등 일부 시설이 복현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수동입니다. 사수동은 공자와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가 태어나 살던 곳의 강 이름이 사수인데요. 조선시대 대유학자 한강 정구 선생과 대구 지역 선비들이 공자가 살던 곳의 강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사수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강 정구는 이곳에 사양 정사를 짓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는데요. 대구 사수동에는 한강 정구를 기리는 한강공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격동입니다. 상격동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금호강과 연암산과 사이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을 정도로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해 산격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격동에는 대구시청 상격청사와 대구교육박물관 등이 있고요. 국립경북대학교와 구암서원 숭연사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변동입니다. 동하천을 경계로 마을이 동하천의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변동이라고 합니다. 서변동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신석기 유물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동하천 동쪽에 있는 동변동과 서변동 두 동네를 합쳐서 무태라고 부르는데요. 무태라는 말은 고려 태조 왕건의 고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왕건이 병사들에게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데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요. 왕건 군대가 이곳을 지날 때 지역 주민들의 부지런함을 보고 태만한 자가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영경동입니다. 영경동 지명도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건이 이곳을 지날 때 마을에서 글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해서 영경이라 불렸다는 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태계 선생의 제자들이 경전을 연마하던 동네라고 한 데서 영경동이라 불렸다고 하는 설 등이 있습니다. 실제 이곳에는 대구 지역 최초의 서원인 영경서원이 있었습니다. 영경동에는 천년 세월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 느티나무가 있고요. 대구의 유일한 태실 유적인 광해군 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동입니다. 읍내동은 옛날 칠곡 도호부, 즉 칠곡 고을의 관아가 있던 곳인데요. 칠곡읍 안에 있던 마을이라는 뜻에서 읍내동이란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읍내동에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성교육의 장인 칠곡향교가 있고요. 바위 절벽에 병풍처럼 불상과 탑 등이 조각되어 있는 읍내동 마의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지식정보 요람인 구수산 도서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의 동명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야동입니다. 조야동은 이 지역에 최초로 정착한 이들이 문중간에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라는 교훈에서 후손들이 동명을 조야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칠성동입니다. 칠성동은 이 지역에 있던 청동기 시대 고인돌인 칠성바위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칠성바위는 대구 지하철 대구역 4번 출구 앞 역사광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칠성바위가 있는 동네라고 해서 칠성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칠성동에는 서문시장과 함께 대구 재래시장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칠성시장과 대구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오페라 전용 극장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대구은행 제2본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침산동입니다. 대구 읍지에 의하면 산의 모양이 다더밋돌같이 가로로 길쭉하게 생겨서 다더밋돌 침자와 매산자를 써서 침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침산동은 이 침산자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고요. 침산은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중 대중적인 이름으로 봉우리가 5개라 하여 오봉산이라고 부르고요. 산의 모양이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다 하여 누울 와자와 소우자를 써서 와우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선시대 대제학을 오랫동안 역임한 대구 출신의 문인 서거정이 대구의 아름다운 10곳을 골라 대구 시병이라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침산만조, 즉 침산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말합니다. 침산동 옛 제일모직터에 조성한 창조경제단지인
삼성 창조 캠퍼스가 있고요. 북구청과 북부도서관 등 북구의 각종 공공기관들이 침산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전동입니다. 태전동은 인근에 있는 태복산 아래에 콩밭이 많다고 해서 태복산의 태자와 밭전자를 써서 태전동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태전동에는 대구보건대학교와 대구과학대학교,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동입니다. 팔달동은 금호강의 지류인 팔거천의 팔자와 달성군의 달자를 따서 마을 이름을 팔달동이라고 하였습니다. 팔달동은 길이 팔방으로 잘 통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대구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원삼국시대 유적지인 팔달동 고분 유적이 있습니다. 다음 학정동입니다. 원래 이 마을은 학이 날개를 펴고 머무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학정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산 이름도 학과 관련이 있는 학익산입니다. 주요 공공시설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과 육군 제54단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 흔히 칠곡이라 불리는 이곳은 대구 북구 행정동의 명칭인데요. 과거 여기에 있었던 칠곡읍의 명칭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법정동인 관음동과 구암동, 구구동과 동천동, 태전동과 학정동 이론이 칠곡에 해당됩니다. 대구 칠곡과 경상북도 칠곡군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의 군이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경상북도 칠곡군과 구분하기 위해 타 지역 사람들한테 대구 칠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칠곡 지역은 땅이 기름져 일찍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요. 1593년 조선 선조 때는 경상도 지방을 총괄하는 경상감령이 설치되기도 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칠곡에는 대표적 문화시설인 어울아트센터와 대구국제사격장, 구수산 도서관 등이 있고요. 역사문화자원으로 칠곡향교와 구암동 고분군, 활거산성과 읍내동 마애불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인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과 금호강 하중도인 금호꽃섬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관한 실체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구의 다양한 지명 중에서도 동명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동명 유래입니다. 수성구에는 전체 26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먼저 가천동입니다. 가천동은 금호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물이 좋아 농사에 좋고 사람 살기 또한 좋아서 아름다울 가자와 내천자를 따서 가천동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삼국시대 유적지인 가천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모동입니다. 고모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 쓰면 돌아볼 고자와 어미 모자로 어머니가 돌아본다 라는 뜻이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고모역을 통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던 아들을 어머니가 배웅하면서 다시 돌아보곤 했다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가수 현인이 어머니를 그리며 부른 대중가요인 비 내리는 고모령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모동에는 1925년 개통하여 80여 년간 대구 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 해온 역사적인 장소인 고모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변동입니다. 마을 주변에 갈대가 우거진 곳이란 뜻으로 갈변동이라 부르다가 갈대 노자를 써서 노변동이라고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노변동에는 노변동 사직단과 대구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지객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말합니다. 다음은 대흥동입니다. 대흥동은 새로 마을 이름을 지을 때 크게 일어나고 부자가 되라는 뜻에서 지어진 동네 명칭입니다. 대흥동에는 2002 월드컵 축구 경기와 2011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린 국제 경기장인 대구 스타디움과 대구 체육공원 선수촌 등이 이곳에 있고요. 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과 소프트웨어 융합 비즈센터 등 첨단 산업 관련 기관 업체들과 서비스 업체들이 집적화된 수성 알파시티가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동입니다. 두산동은
말매란 산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말매산 아래 말매마을이라 했는데 한자식으로 바뀌면서 말두자와 외산자의 음을 취해 두산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두산동에는 대구의 대표적 여가 명소인 수성못과 드란길 먹거리타운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촌동입니다. 이 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일조량이 적은 바람에 벼농사가 늦어진다는 뜻으로 늦음이 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는데요. 늦은 마을을 한자로 늦을 만자와 마을 촌자를 써서 만촌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촌동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원병으로 와서 대구로 기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청을 추모하는 제실인 모명제가 있고요.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대구 생활문화센터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대구 읍성의 난문을 복원한 영남제일관이 있습니다. 다음 매호동입니다. 이 마을은 본래 매화나무가 많았고 주위에 저수지들이 산재해 있어 매화나무 매자와 호수 호자를 써서 매호동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매호동에는 매호공원과 시지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범물동입니다. 범물동 동명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옛날 이 지역 뒷산에 범이 많았고 계곡 밑에 큰 샘이 있어 범물동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뒷산에서 범이 많이 울어서 밤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범물동에는 주민들의 지식정보 요람인 구립용학도서관과 진박골 야영장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어동입니다. 범어동은 마을 형세가 마치 한 마리의 커다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냇물에 떠있는 모습과 같아서 마을 이름을 뜰범자와 고기 어자를 합해 범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범어동에는 구립범어도서관과 수성구민운동장 등이 있고요. 범어역 지하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공간인 대구 아트웨이가 있습니다. 범어공원 내에는 6.25 전쟁 때 크게 기여하고 순국한 인도 나야 대령을 기리는 기념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월동입니다. 마을 뒤 시냇가에 흰 모래가 달밤이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래사자와 달월자를 써서 사월동이라 이름 지었다는 유래가 전해집니다. 사월동에는 대구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된 고인돌인 사월동 지성묘군이 입지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성구 동명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삼덕동입니다. 삼덕동은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인접한 마을인 대덕, 덕천, 외한마을 등 세 마을을 가리켜서 삼덕이라고 한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 앞에 있는 대덕산의 덕을 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도 합니다. 수성구 삼덕동은 중구에 있는 삼덕동과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수성구 삼덕동에는 주요 공공건물로 대구육상진흥센터, 대구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있고요. 대구 근현대미술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지방 최대 미술관 중 하나인 대구미술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동입니다. 이 지역은 수성못 인근의 수성들판의 윗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욱골 또는 한자식으로 상동이라 불렀습니다. 18세기 후반 신천에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막았던 대구 판관 이설을 기리는 이공제비와 19세기 말 개항기 이범선의 공적을 기록한 영세불망비가 있는 이서공원이 있습니다. 다음 성동입니다. 이 지역에는 임진왜란 때 성을 쌓아 외적을 막았던 성산토성과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외적을 막은 성이 있는 지역이라 해서 성동이라는 동명이 유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성동입니다. 이 지역은 수성들판의 중심인 수성면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수성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성동에는 대구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대구교육청이 있고요. 대한민국 지방은행 중 가장 먼저 설립된 대구은행 본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시지동입니다. 옛날 시지동은 서울, 대구, 부산을 잇는 국도가 통과하는 중요한 교통요지로서 시지원이라는
관에서 운영하는 숙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지원이 있는 동네였다는 데서 시지동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지동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매동입니다. 이 지역을 새로 개척한 신기마을과 신기마을의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부르게 된 내매마을이 합쳐져서 신매동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연어동입니다. 마을 앞에 있는 호수에 연꽃이 무성하여 사람들이 연어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연어동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팔각 야구장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라팍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욱수동입니다. 이곳의 냇물이 너무 맑고 깨끗해 햇살에 빛날 정도라고 동 이름을 빛날 욱자와 물 숫자를 써서 욱수동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욱수동을 지나는 하천인 욱수천에는 약 1억 년 전에 살았던 공룡 발자국 화석이 존재하는데요. 당시 대구 지역은 거대한 섭지 형태의 호수를 이루고 있어서 공룡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심 가까이 있는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가 있는데요. 망월지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로부터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천동입니다. 예전 이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변에 배나무가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이천동이라는 명칭은 바로 배나무 이자와 내천자를 합하여 동명을 정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다음은 중동입니다. 이 지역은 수성들 중간에 위치하는 마을이라 중동이라 불려졌습니다. 지금의 수성로와 수성목 간의 마을 위치에 따라 상동, 중동, 하동으로 분리했는데요. 그중 한가운데 위치한 동을 중동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산동입니다. 이곳 디산의 모습이 곡식을 고르는 농기구인 키처럼 생겼다 하여 이 산을 치산이라 불렀고 이 지역을 치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치는 키의 경상도식 발음인데요. 그러다가 동명을 한자화하면서 치와 음이 유사한 지를 붙여 지산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산동에는 수성구 문화창조의 거점 공간인 수성아트피아와 대구경찰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파동입니다. 파동은 수성못 입구에서 이 마을을 통과하여 가창까지 길이 곧다고 해서 니림이 파잠이라고 하다가 파동으로 불리어졌습니다. 파동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여 일파, 이무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첫째로 살기 좋은 곳은 파동이며 둘째로 살기 좋은 곳은 무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파동에는 선사시대 유적인 바위그늘과 수성구립 파동도서관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황금동입니다. 황금동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손천울이 개척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들판에는 곡식이 황금빛이고 산에는 푸른 나무가 울창하여 황청동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러나 황청동은 저성을 뜻하는 황천이란 말과 닮아 어감이 좋지 않고 또 발음도 어려워서 1970년대 후반부터 황금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황금동에는 시민들의 모금운동을 통해 세워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어린이회관이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 세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문화유산을 전시, 보존, 연구하는 국립대구박물관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관한 실체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구의 다양한 지명 중에서도 동명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동명 유래입니다. 달서구에는 전체 24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먼저 갈산동입니다. 마을 뒤산에 칡이 많아서 칡갈자와 매산자를 써서 동네 이름이 갈산동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갈산동에는 현재 성서 1차 일반산업단지와 성서 복합유통단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음 감삼동입니다. 옛날에 고을원님이 이곳을 지나던 중에 감나무에 달린 붉은 감을 보고 탐스러워하자 마을 주민이 감을 3개 따서 드리면서 마을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고을원님이 매우 달고 맛있는 감을 3개나 먹었으니 달감자와 석삼자를 써서 감삼동으로 지어 부르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감삼동에는 서남시장과 서남신시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곡동입니다. 본래 이곳은 큰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는 한실이라 불려졌는데요.
한자로 표기하면서 큰 대자와 골짜기 곡자를 써서 대곡동이 되었습니다. 대곡동에는 전국 최초로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한 대구 수목원이 있고요. 그리고 민족시인 이상화를 기리는 상하기념관과 독립운동 등 대구 근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기념하는 이장가 문화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대천동입니다. 대천동의 지명 유래는 이곳에 큰 샘이 있다는 데서 유래했는데요. 큰 대자와 샘천자를 써서 대천동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대천동에는 선사시대 역사 체험이 가능한 달서 선사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요. 우리나라 최대의 맹꽁이 서식지로 알려진 대명유수지가 있습니다. 도원동입니다. 이 지역은 골짜기가 매우 깊고 경치가 좋아서 중국 시인 도연명의 시 도하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과 같다 하여 도원동이란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도원동에는 대구 보훈병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 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수달이 살고 있는 친수공간인 월강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류동입니다. 두류동에 있는 두류산은 산 모양이 둥글게 펼쳐 있다고 하여 두리산 또는 두류산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두류동이란 지명은 이곳에 있는 두류산에서 따온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두류동에는 대구 시민의 최대 생태공원인 두류공원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워인 83타워가 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공연장인 코롱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다음 본동입니다. 본동은 근본이 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은 지명입니다. 본동에는 대구공업대학교와 피터팬 공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볼리동입니다. 볼리동은 본동과 유사하게 근본이 되는 마을, 으뜸이 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은 지명입니다. 사실 볼리동과 본동은 과거 같은 동네였습니다. 볼리동에는 달서구립 볼리도서관과 달서시장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상인동입니다. 상인동의 지명은 월촌 뒤에 있었던 상인산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맹활약한 월곡 우배선을 기리는 월곡역사공원과 일제강점기 항일 학생운동단체를 기리는 태극단 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 등이 입지해 있고요. 상인동에는 고려 태조왕건이 전투에서 패배한 후 도주하다가 쉬어갔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사찰인 임휴사와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성당동입니다. 성당동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는데요. 하나는 인명피해가 없는 신성한 길지라는 뜻으로 성당동이라 불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 오래전에 천주교 박해가 심할 때 천주교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성당동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성당동에 있는 성당인 성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당동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걷기 좋은 성당 못이 있고요. 대구문화예술진흥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인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송현동입니다. 송현동은 예전에 이 지역에 소나무 고개가 있었는데요. 소나무 송자와 고개 현자를 따서 송현동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송현동에는 달서 별빛 캠핑장과 송현공원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서구 법정동의 동명 유래입니다. 신당동입니다. 신당 동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새로 당산제를 올렸다고 하여 신당동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유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금호강 주변의 범람원 지대로서 뚝과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울 신자와 연못 당자를 써서 신당동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당동에는 계명문화대학교와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동입니다. 용산동은 대구 서쪽에 있는 와룡산 밑에 있는 동네라서 용자와 외산자를 써서 용산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용산동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전당인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성동입니다. 월배면과 달성의 이름에서 각각 한자씩 따서 월성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월성동에는 대구시에서 최초로 조사된 구석기 유적을 기념하는 조암 구석기 공원과 달서구청이 입지해 있고요.
대구를 출판 인쇄 지방 최대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 출판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월암동입니다. 월배면과 조암의 이름에서 각각 한자씩 따서 월암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월암동에는 성서 2차, 4차 산업단지와 선돌마당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천동입니다. 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어서 흐를 유자와 내천자를 사용하여 유천동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곡동입니다. 이곡동은 와룡산 밑에 있는 마을에 배나무가 많다고 해 배나무골로 불렸는데요. 배나무 이자와 골짜기 곡자를 써서 이곡동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현재도 이곡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배나무길이 조성되어 있고요. 대구 지역의 대표적 장미꽃 명소인 이곡장미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동입니다. 옛날 이곳에 힘이 장사인 허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씩씩한 남자가 사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씩씩할 장자와 마을 동자를 써서 장동으로 유래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다음은 장기동입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구씨와 장씨가 마을을 개척했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구장터라고 했는데요. 그 후 구씨는 대부분 떠나고 장씨가 마을을 이끌어왔다고 하여 장씨터라는 뜻의 장기동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기동에는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정대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인 달서 아트센터와 달서구 문화원이 있고요. 지역 출판인쇄 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출판산업지원센터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죽전동입니다. 이 지역에는 대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라 하여 대나무 밭을 의미하는 죽전동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진천동입니다. 과거 이 지역에는 큰 가뭄에도 줄지 않고 물이 매우 찬 용샘이 있었는데요. 용진자와 샘천자를 써서 진천동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진천동에는 총 길이 20m, 높이 6m의 거대한 원시인 조형물과 구석기 유적을 볼 수 있는 선사유적공원이 있습니다. 다음 파호동입니다. 파호동은 주변에 위치한 파산과 인근을 흐르는 금호강에서 유래한 동명인데요. 파산의 파자와 금호강의 호자를 따서 파호동이라 불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호림동입니다. 호림동은 마을 한복판에 여우 전설이 있는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여우 호자와 숲을 림자를 써서 호림동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호산동입니다. 호산의 원래 이름은 파산동이었는데 주민들이 파산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범호자를 사용하여 호산동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호산동에는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와 대형 공연장인 계명아트센터가 있고요. 아름다운 거리이자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호산동 메타스퀘어 숲길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관한 실체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구의 다양한 지명 중에서도 동명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동명 유래입니다. 먼저 화원읍입니다. 화원읍의 명칭은 이 지역의 사방이 꽃동산처럼 아름답다는 화원동산에서 유래했는데요. 낙동강과 어우러져서 경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꽃으로 둘러싸인 동산이라는 뜻에서 화원이라 불리었다고 전해집니다. 화원 유원지에는 대한민국 피아노의 고향인 사문진 나루터가 있는데요. 1900년 3월 26일 피아노가 이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후 피아노는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의 근대음악을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달성군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화원읍에는 천내리와 성산리, 설아리와 명곡리, 구라리와 볼리리 등 6개의 리가 있는데요. 그중 화원읍 구라리는 신라 경덕왕이 이 지역 경치에 매료되어 9번이나 왔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왕이 9번이나 찾아와서 마을이 9번이나 빛났으므로 9구자와 빛날 라자를 써서 구라리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화원읍 볼리리는 근본이 되는 마을, 어뜸이 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볼리라 했습니다. 볼리리라는 지명은 달성군에만 3군데가 있습니다. 화원읍과 농공읍, 옥포읍 등의 볼리리가 입지하고 있는데요. 화원읍 볼리리에는 예전 농촌 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마비정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 자원 휴양림 등이 조성되어 있고요. 목화씨를 들여온
분익점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남평문시 본리세거지인 인흥마을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읍입니다. 농공은 한자로 논할 논자, 장인공자인데요. 과거 신라시대부터 그렇게 불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지명에 걸맞게 농공공업단지와 달성공단 등과 같은 공업지구가 입지해 있습니다. 농공읍에는 노이리와 금포리, 삼리와 위천리, 상, 하, 남, 북리와 볼리 등 9개 리가 있습니다. 농공읍에는 달성군청과 달성 100년을 상징하는 백년타워 등이 있고요.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낙동강 달성보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읍입니다. 다사 지명의 원래 의미는 큰 물가 또는 큰 물가 언덕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사읍 남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동으로는 금호강이 흐르는 지역의 특성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사읍에는 이천리와 달천리, 박곡리와 방천리, 서재와 세천, 죽곡과 매곡, 부곡과 문양리, 문산리 등 11개 리가 있습니다. 다사읍에는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건물 외관으로 유명한 물문화관인 디아크가 있고요. 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달성문화센터와 낙동강의 보이자 교량인 강정고령보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읍입니다. 옥포읍은 옥빛같이 맑은 물의 가장자리라는 뜻에서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옥이 많이 나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옥포읍은 볼리리와 신당리, 교항리와 강림리, 송촌리와 강경리, 기세리와 반송리, 김흥리 등 9개 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옥포읍에는 산책하기 좋은 길로 유명한 옥연지 송해공원과 송해기념관 등이 있고요. 벚꽃길로 유명한 천년사찰 용연사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풍읍입니다. 현풍 지명은 현명한 관리의 심오한 도의가 바람처럼 널리 퍼지라는 뜻에서 현풍으로 불려졌다고 전해집니다. 현풍읍은 상, 중, 하리와 부리, 성하리와 원교리, 자모리와 오산리, 지리와 대리, 신기리 등 11개 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풍읍에는 현풍향교와 조선시대 얼음 창고인 현풍석빙고 등이 입지하고 있고요. 현풍읍 솔레마을에는 현풍각시 가문에 포상된 12기의 정렬을 한 곳에 모아놓은 현풍각시 12정렬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렬한 충신과 효자, 연려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달성군의 동명 유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읍입니다. 유가읍은 이 지역의 비설산 기슭에 있는 유가사라는 사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유가읍은 산이 가리어 응달진 마을을 뜻하는 음리와 양지 바른 마을을 뜻하는 양리, 그리고 용리와 복리, 쌍계리와 초곡리, 상리와 금리, 유곡리와 도의리, 가태리와 한정리, 본말리 등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가읍 비설산 정상에는 대견사와 함께 천년 기념물인 비설산 암계류가 있고요. 또한 영화 빨간 마우라의 실제 주인공인 한국 공군의 전설인 유치곤 장군을 기리는 공간인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과 대구 지역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빈면입니다. 하빈은 한자로 물하자와 물 가장자리 빈자를 써서 낙동강변의 마을이라 하빈으로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하빈면은 하산리와 묘리, 기곡리와 대평리, 무등리와 현내리, 간문리와 동곡리, 봉촌리 등 9개 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빈면에는 하목정과 태고정, 낙빈서원 등과 같은 사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빈면 묘리는 이 지역의 형태가 묘하게 생겨 묘할 묘자와 마을 리자를 써서 붙여진 지명인데요. 묘리는 사육신 중에 한 분인 박팽년 후손들의 세거지로 유명합니다. 단종 복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숨진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육신사가 하빈면 묘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지면입니다. 구지면은 신라 때 이곳의 지명인 구지산 부곡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구지면은 창리와 응앙리, 고봉리와 가천리, 평촌리와 예현리, 유산리와 목단리, 대암리와 내리, 화산리와 수리리, 직리와 오설리, 도동리 등 15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지면 도동리에는 소학동자 김갱필을 기리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물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구지면에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가창면입니다. 가창면은 달성군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달성군의 읍면들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가창면은 용계리와 오리, 정대리와 냉천리, 행정리와 상원리, 단산리와 대일리, 주리와 옥분리, 삼산리와 우록리 등 12개의 법정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창면에는 대구 시민의 식수 기능을 담당하는 가창댐이 있고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100% 보유한 유일한 한국 기업인 대구텍이 입지해 있습니다. 가창면 냉천리는 이 지역의 마을 뒤산 계곡에 찬물이 나오는 샘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냉천리 지성묘궁과 에코테마파크, 대구숲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가창면 우록리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 장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나 조선에 귀화한 후 공헌한 인물인 사야가 한국 이름 김충선을 배양하는 녹동서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관한 실체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구의 다양한 지명 중에서도 동명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지명 유래입니다. 군위군은 삼국유사와 같은 유구한 전통 문화를 꽃피워온 역사의 고장인데요. 약 614제곱킬로미터의 전체 면적에 군위읍을 비롯한 8개의 읍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위읍입니다. 군위라는 지명은 군사들의 위엄과 위세가 서려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군위군의 상징 캐릭터가 장군이인데요. 군위군의 진취적인 기상과 패기 넘치는 인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군위읍에는 종교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김수환 추기경 생가와 함께 사랑과 나눔 정신을 기리는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청과 군위향교 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보물 제682호인 지보사 삼청석탑과 하곡리 석조열의 입상 등이 군위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입니다. 산성면은 1914년 80산성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인데요. 산성면에는 유명한 화본역과 화본마을이 있습니다. 화본역은 네티즌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에 선정되었고요. 또 화본역에는 25m 높이의 급수탑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아담하고 정감 어린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성면 화본마을에는 폐교된 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옛날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추억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면입니다. 군위군은 배달민족의 근원을 밝힌 삼국유사의 산실입니다.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를 비롯한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우리 민족의 보물인데요. 삼국유사면에는 일연이 삼국유산을 편찬한 인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구삼국까지의 역사와 설화를 모은 역사책으로 국보 제306호입니다. 2021년 1월 1일 삼국유사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고로면에서 삼국유사면으로 개칭했습니다. 다음은 의형면입니다. 의형이란 명칭은 의롭게 발전하고 흥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쟁 시 의병이 이곳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하는데요. 의형면에는 대표적 체험 관광지로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다양한 전시 기법과 조형물로 구현해 놓은 삼국유사 체험여행의 1번지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화산산성과 아름다운 풍광을 보유한 화산산성 전망대 등이 의형면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보면입니다. 우보라는 명칭은 이우보인, 즉 우애로서 인을 서로 돕는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배움을 함께 하면서 서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주는 관계가 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보면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로도 유명하고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가 창건한 신흥사가 우보면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계면입니다. 부계 지명은 지형의 생김새가 동서로 길고 남북이 짧은 계곡이어서 마치 장고와 흡사하다 하여 부계라 칭했다고 합니다. 부계면에는 야트막한 돌담길과 노란 산수유 나무로 유명한 대율리 한밤마을이 있고요. 경주 석굴암보다
100년 이상 먼저 창건된 것으로 밝혀져 석굴암의 모태가 된 군위 3존 석굴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입니다. 소보면은 군위군의 제일 서쪽에 있는 면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소보면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인 법주사와 국내에서 가장 큰 맷돌로 알려진 법주사 왕맷돌이 있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입니다. 효령이란 지명은 백성들의 마음씨가 착하고 아름답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그보다 먼저 마을 사람들이 김유신 장군을 섬긴다는 뜻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이는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위해 군의군 장군리에 주둔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 후 김유신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사당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장군당이고요. 지역 명칭도 장군리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